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이 FOMC 이후에 끌어올려졌던 미 증시가 결국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하고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감도 어느 정도 상존한다라는 점에서 3대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의 실적도 받아든 오늘인데요. 우리 시장 금요일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이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받아가게 될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의 반등이 과연 약세장 바닥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단기 과매도 해소에 그쳤을 것인가? 지금 미국 주식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시장만 두고 보면 시장의 회복 탄력성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3대 지수 하락으로 진행된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0.3%의 마이너스, S&P 500 지수 0.2%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출발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고요. 장중에 오전에 발표됐던 기존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증가세를 보이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지수가 한때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 역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시장을 압박했던 것은 비둘기적이기는 했지만 조금은 찜찜했다라는 평가가 들려오고 있는 어제의 FOMC였죠. 연준이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대폭 낮춰잡은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높여잡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떨쳐내기가 어려운 거고요. 거기다가 관세와 관련한 헤드라인들도 많았습니다. 일단 EU 측에서는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1단계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기존에는 4월 1일로 예고를 했었는데 4월 중순 이후로, 그러니까 4월 2일에 미국이 어떤 조치를 내놓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인즉슨 협상의 여지를 열어놓기 위해서 EU가 일부 후퇴를 먼저 한 것인데, 백악관 측에서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달 2일에 예정대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 방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와 종목별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M7 기업들이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그나마 엔비디아의 강세가 시장을 방어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했는데요. 이 젠슨 왕 CEO가 이번 기조연설에서 앞으로 수요 창출이 어디서 될 것인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했다는 평가가 들려옵니다. 주가는 0.8%대의 플러스권이었고요. 그 밖에 애플의 경우에는 0.5%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칩니다. 스트리밍 서비스 부문에서 연간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기술 섹터 내에서 두드러지는 낙폭을 보였던 것은 엑센추어였습니다. IT 컨설팅 기업인데 실적 실망감 속에서 7%대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IBM 역시도 동반 하락이었습니다. 그나마 메타의 경우에는 낙폭 만회를 시도하면서 0.3%의 플러스권은 지켜냈고요. 테슬라가 장 막판에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 유틸리티와 에너지 업종이 0.3%의 강세로 시장 대비 가장 선방을 했습니다. 최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의견, 이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에너지 업종이다, 이런 팩트셋의 데이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기술주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가 내일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은 양자 컴퓨터를 주제로 한 퀀텀 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기서 나오게 될 내용들이 양자 컴퓨터 테마주들의 활기를 불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보다는 실망 쪽으로 무게가 쏠렸습니다. 이 젠슨 왕 CEO가 양자 컴퓨터 기술을 두고 물론 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내놨거든요. 관련주들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대장주인 아이온큐가 9.3%, 리게티 컴퓨팅 역시 9%, 그 밖에 퀀텀과 D-Wave 역시도 10%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악재와 호재가 서로 상충하는 간밤이었습니다. 일단 사이버 트럭 4만 6천 대에 대한 리콜 조치가 시행됐는데요. 외장 패널에 결함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그나마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재확인한 점이 투심을 방어해줬는데 그러면서도 목표가의 경우에는 $500에서 $450로 낮춰 잡았다는 점은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3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GM과 현대차의 협력 소식이 간밤 들려왔죠. 전기 밴과 픽업 트럭에 대한 상호 공유 계약 최종 조율 중에 있다는 로이터의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앞으로 서로의 차량 모델들을 서로가 공유해서 판매하겠다는 건데요.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단순한 차량 공유를 넘어서 앞으로 차세대 배터리 개발, 반도체 개발 등도 함께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13억 5천만 달러의 전환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실적 결과 장 마감 후에 조금 아까 전해졌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80억 5천만 달러의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38%의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EPS는 1.56달러로 역시나 비트를 기록했고요. 3분기 매출 전망치 밴드를 월가의 컨센서스를 웃도는 수준으로 잘 제시를 했습니다. EPS 전망치가 다소 아쉽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3%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이번 실적을 좀 상세하게 들여다보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성과가 특히 좋았습니다.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인데 이쪽에서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국 기업이죠. 핀더더 홀딩스입니다. 4분기 매출과 EPS 각각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4%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130 선 터치를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나이키 역시도 장 마감 후에 실적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122억 7천만 달러의 매출액에 54센트의 EPS였습니다. 매출 비트에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물론 중국 쪽에서 여전히 사업이 좀 부진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 주가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5%대의 급등을 기록하다가 현재는 강보합권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주들 확인해 보고요. 가장 중요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네, 외신 헤드라인 오늘도 매크로 한판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에 유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4월 1일 부과하기로 했던 보복 관세에 대해서 4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발언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라가르드 총재, 미국의 25% 관세 부과 시 유로 성장률이 0.3%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이다라는 발언도 함께 내놨는데요. 지금 이번 주는 워낙 세계 각국에서 글로벌 주요국들이 금리 결정에 나섰습니다. FOMC도 3월 금리 동결로 결정이 됐고 간밤에는 또 영국 중앙은행, BOE도 금리 동결, 중국도 LPR 금리 동결로 모두 동일하게 좀 결정이 되는 모습이었죠. 지금 성장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상존하고 있는 글로벌 경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멘트들도 함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주요 경제 지표들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죠. 자, 그리고 국제 유가,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68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인 연간 전망으로는 유가가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조 자체가 바뀌지는 않고 있으나 이러한 지정 확정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유가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어서 종목 이슈들도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는 트림 조각 이슈로 사이버트럭 리콜 들어갔다라는 소식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공매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는 만큼 이러한 뉴스들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애플 여러 가지로 좀 궁지에 몰려있는 요즘입니다. 애플 TV가 연간 1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의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을 통해서 들려왔고요. 그리고 화웨이 이번에는 $1,000가량 하는 폴더블 폰에 자체 개발한 OS 탑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플은 iOS라는 OS를 현재 영위를 하고 있고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데 화웨이는 이제 자체 개발 OS까지도 폴더블 폰에 프리미엄 라인의 폴더블 폰에 탑재할 예정이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JP모건과 같은 은행주들이 인력 감축 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센티멘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다라는 점에서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실적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죠. 미국과 EU의 보복 관세 일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밤에 나온 유럽 발언들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산 상품에 대한 첫 번째 관세 부과를 4월 중순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유럽연합 대변인이 목요일 CNBC에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CNBC에 유럽연합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 232조 관세에 대한 유럽연합의 두 가지 재응 조치의 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사이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관세 타임라인을 한번 지켜보시죠. 이유는 변경 전에는 4월 1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서 26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밤 발표로 인해서 4월 2일에 상호 관세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다음에 중순에 일괄 부과하는 방안으로 조금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죠. 일단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다 라는 관망 기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의 80억 유로가량의 관세 부과 이야기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미국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에 최고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EU산 와인과 주류에 200% 관세로 우리도 보복 대응할 거야 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요. 2단계 조치로 180억 유로가량의 이 공화당 텃밭에서 나오고 있는 주요 상품들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연기는 일단 일정 조정일 뿐 대응은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인데요. EU와 미국 사이의 이 관세 부과 이슈도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속적으로 4월까지는 좀 긴장도를 높이고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번에는 각종 경제 지표 이야기입니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경기 선행 지표, 주택 판매 지표까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간밤에 또 지표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건 LA 롱비치 항구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특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끝부분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인바운드의 경우에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좀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를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입 급증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 꺾인 그래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물론 7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입 물량이 가장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좀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요. 신규 실업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22만 4천 건이었는데 22만 3천 건으로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 2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어떤 식으로 이 제조업 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미래활동 지수가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떨어졌다는 점도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경기 선행 지표, 주택 판매 지표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 부분으로 또 시선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은 위험 회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마켓워치에서 발표를 한 그래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위험 선호와 회피 지표를 한 50 정도의 숫자로 들여다봤을 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위험 회피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라던가 아니면 금, 자산 쪽으로의 투자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엄청난 선호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시장의 센티멘탈이 아주 크게 훼손됐다라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는 그래프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번에는요. 젠슨 황 CEO가 직접 등판을 했던 엔비디아 GTC 2025의 퀀텀데이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들여다보시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난 1월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향후 15년 안에 시장에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발언을 철회했습니다. 젠슨 황 CEO는 엔비디아의 퀀텀데이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젠슨 황 CEO는 회사 CEO가 모든 손님을 초대하여 자신이 틀린 이유를 설명하는 역사상 최초의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퀀텀데이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어제 시장에서부터 차익 매물은 꾸준히 좀 출회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퀀텀데이를 통해 양자 기술 관련주들이 또 한 번 퀀텀 점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너무 높았던 기대감 때문인지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도 그 흐름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1월에 젠슨 황 CEO 이런 이야기 했죠. 양자 기술이 유용해지기까지는 15년 글쎄 20년까지는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로직이 흘러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신은 아직까지 확신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퀀텀데이에서 이번 주 보스턴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버드, MIT와 협력을 해서 블랙웰 AI 서버렉이 포함된 이 센터를 설립하겠다라는 이슈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와는 다르게 양자 기술 관련주들의 주가는 꺾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D-Wave 퀀텀의 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장중에 18% 넘게 하락이었죠. 그리고 시간외에서도 역시 하락입니다. D-Wave 퀀텀의 앨런 바라츠 이런 이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양자 장치가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젠슨 황 CEO가 기계 장치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에 대한 반박을 내놨고요. 아이온큐의 피터 채프먼 CEO의 발언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고 함께 작동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를 반증해 준 발언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의 매물 출회에 조금 더 영향을 미쳤던 발언이었다라고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자 기술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퀀텀데이 이슈까지 짚어봤고요. 자,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론 실적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앞서서 체린 앵커도 짚어주었습니다만 레거시 반도체 쪽의 실적까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에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컴퓨터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현지 시간 20일 인공지능 제품 수요에 힘입어 이번 분기에 대한 강한 매출 전망치를 제시했습니다. 마이크론은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마이크론은 장 마감 후 실적 발표에서 2025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이 8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면서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평균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마이크론 실적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액 발표치가 훨씬까지는 아닙니다만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고요. 주당 순이익 역시도 컨센서스 대비 상회였습니다. 소폭 상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장의 기대를 충족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겠고요. 2025년 3분기 매출 전망 가이던스도 그런대로 견조하게 괜찮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EPS 전망치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AI 수요라던가 낙관적인 수요 전망에 우리는 비용 관리도 좀 보수적으로 할 겁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크론의 시간 외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올해
HBM 시장의 전망치를 350억 달러로 잡았는데 이는 이전의 상향 조정에 이어서 추가 상향이다라는 점까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실적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마이크론의 실적은 보통 반도체 종목들의 풍향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레거시 쪽도 함께 영유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디램의 경우에는 61.2억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분기 기준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YOY 기준으로는 47.3%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하회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낸드의 경우에는요. 18.6억 달러의 매출을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가 16.3억 달러였다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낸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또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분기 기준으로는 17%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만 YOY 기준으로는 18%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낸드의 경우에는 마이크론이 이미 4월부터 이제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는 기조를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레거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선행적으로 좀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서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